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입니다. 조중동이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정봉주를 죽이기 위해서 갈라치기에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픕니다. 갈라치기와 극색산전 음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합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 국힘이 가장 우려할 정봉주를 끌어내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윤석열과 같은 급이라며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정봉주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해명의 기회조차 날려버린 듯한 모양새입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바로 어제 오후 경기지역 최고위원 경선 중 정봉주 후보의 연설 내용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 갈라치기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원들의 비판이 아프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의혹에 대해 어떤 것 하나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사실이기 때문에 해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정 후보의 발언들의 진위 확인이 끝났다라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봉주의 연설 내내 이재명 전 대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고 연설 중 핸드폰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등 뭔가 심상치 않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민주당원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큰 지지를 받던 정봉주가 사실 숨어있던 수박이었다는 의혹이 결국 의혹을 넘어선 사실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들을 위하는 척해왔지만 뒤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욕하며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 특히 현재 유력한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두고 윤석열과 비교하며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은 윤석열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역대급 망언과 더해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인데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현재 해당 발언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금 정봉주에 관한 수많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서 시청하신 정봉주의 이러한 연설 이후 결국 참다 못한 이재명이 정봉주에 관한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이 정봉주의 본심을 알게 됐다. 결국 정봉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듯하다.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착잡한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소식일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대통령께서 선거비 운영을 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보도가 좀 나왔고 어떻게 했었는지 알지 않고 뭐 사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니까 입장하고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니까 입장도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라며 의미심장한 말과 더해 착잡한 표정으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드러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봉주 최고위 후보의 자진 사퇴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등 정봉주 의원의 막말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인터뷰가 사실상 정봉주 후보를 직접적으로 스폰절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어느 때보다 뭉쳐야 될 민주당의 이러한 분탕 종자로 의심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은 혼전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남은 순회 경선에서 당선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놓고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데요. 어제 있었던 경기지역 전당대회 최고위원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는 약 3만 6천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김병주 후보가 약 3만 6천 표로 2위, 정봉주 후보는 약 3만 표를 받게 되며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준호 후보가 2만 6천 표로 4위, 이현주 후보가 2만 4천 표로 5위, 전현희 후보가 1만 8천 표로 6위를 이었죠. 전대가 시작된 첫 번째 주 당시 22%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는 이후 김민석 후보에 밀리더니
어제 경선 지역인 경기에서 김병주 후보에게 밀려 3위에 머물게 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 5위 안에 들게 되어 당선이 될 것이냐, 그리고 정봉주가 실제로 당선이 될 경우 정봉주가 자신의 말대로 이재명과 정면으로 대립할 것이냐일 텐데요. 아니면 정봉주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민주당과 당원들을 위해 뭉칠 수 있을까요? 현재 민주당은 역대급 정권인 윤석열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뭉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뉴라이트와 극우는 대한민국의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들의 소수가 국가기관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나쁜 짓을 뻔뻔하게 하는가, 누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가, 누가 더 매국행위를 하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더 김건희를 칭송하는가에 따라 초고속 승진과 출세를 할 수 있는 역대급 막가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를 보고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있으니 이러한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바로 오늘인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간부 사망의 대통령 부부가 사죄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주문식 면죄부에 괴로웠던 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애도도 공감도 없다면서 그런 박절함이야말로 권력의 맛이냐? 양심적으로 자기 일을 하고자 했던 공직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실체는 누구냐? 고인의 양심과 소명에 어긋나 괴로웠던 일의 이익과 결실은 결국 누가 얻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는 사람, 장본인 김건희 여사가 이 나라 권력 실세냐? 대통령 부부가 권익위 간부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는 이 죽음의 맨 앞에 놓인 명품백 수수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간부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이며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살인입니다. 성실한 공직자, 존경받는 가장의 명예를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확실하게 보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농락하더니 급기야 부패 방지 업무의 최고 전문가인 공무원까지 희생시켰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명품백이 뭐길래 받은 걸 안 받은 척, 받아도 되는 척, 사과하는 척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